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 진짜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현실 속에서 삶을 부딪히면서 번뇌를 깨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탁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산소에 가서 목젖지를 쭉 깨자고 있는 거예요. 두 분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이 두 분하고 제가 헷갈렸어요. 닮았나요? 글쎄 이미지가 잘 아까 이렇게 다르다 그랬는데. 글쎄 무슨 공부 같이 지셨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법륜스님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는 제가 볼 자들이 오히려 진짜 그 신심이 더 있는 분들이고 대성불교가 제가 볼 자를 위주로 하는 게 대성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원치 않는 어떤 부닥치잖아요. 그 프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이 자기 그 능력 이상의 어떤 그 뭔가 마음도 내야 되고 뭐 말씀을 해야죠. 힘도 내야 되고 뭐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어떤 수도 그 처에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온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실. 그게 집에 피아노 있는 놈이 피아노 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요. 없는데 학원 가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거 똑같아요. 스님은 집에 피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았다고 착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수도 외부의 있어요. 압력이 없으니까 나 고요하다 생각하고 있을 건데 밖에는 그냥 폭탄이 터지고 뭐 총알이 날라오고 자기가 자가 진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됐는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으로 삼매를 닦는다 하는 게 웃기는 게 삼매 앉아가 있을 때만 되고 밖에만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게 그게 뭐. 그렇죠. 그건 삼매가 아니죠. 알지.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모양을 지어서 하는 수행은 다 엉터리예요. 그냥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그래야 되거든.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성문 종합영어라는 걸로 빨간색.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에서 아주 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한테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 뭐 성질에 안 맞는다고 죽이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도 닦은 거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가톨릭에서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고 수요일하고 고백서 사고 또 일주일 신나게 놀고 고백서 사고 나도 옛날 가톨릭 믿었거든. 네. 그런 게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고 또 뭐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또 이제 불교 신자시고 그거는 뭐 새벽이라서 늘 천수경을 이제 하면서 좌선을 하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천수경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 그렇게 좌선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도 닦는다고 또 어떤 노인네한테 현혹이 돼가지고 산소에서 움막 져놓고 정말로 도 닦는다고. 이 사실 이제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탁 많았더니 대부분 타파가 됐을 텐데 그 마구리 잡고 모양이 속았어. 본인의 그 모양에 속아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경지는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신통력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최태님도 신통력은 있었던가요? 네, 신통력은 있었어요. 참 묘한 건. 신통력은 그 수행을 하면 생겨요. 네, 그런가 봐요. 개발이 돼요. 수행하는 사람은 안 생겨요. 수행하면 마음을 모으거든. 그러면 정신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 주위에, 뭐 지금은 거의 떨어져 버렸지만 옛날에 수행하다 보면 또 동물들이 따라다니고, 산에서 쫙쫙쫙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커피 같은 걸 따라 물로 만들었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많은데 마음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자기가 자유롭지 않은데. 하늘 날아다니는 걸 봐야겠어. 아니, 이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야? 지 마음이 복잡하고. 나를 다스리고. 아무 상관없죠. 어쨌든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한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건 뭐 지금에 보면 신통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에피소드에 보면 뭐 무당들이 꼼짝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하여튼 뭐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뇌가 사실은 1%못 쓰잖아요. 숨겨진 것들이 있긴 하죠. 예감 같은 것도 있고. 우리도 예감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있고. 인간의 뇌는 뭐
그렇게 머리가 좋던 아인슈타인도 나중에 뭐 이렇게 사후에 보니 뭐 20%도 제 활용을 안 했다라는 뭐 그러니까. 일설이 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렇듯이 인간이 가진 인해는 만약 100% 활용을 한다 하면 엄청난 그 충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인생에 진짜 먼니마도 안 되는 그밑 한두 개만 알 뿐이지 전체를 모르거든. 그래. 전체를 모르잖아요. 이 공부는 우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우주라는 걸 아는 것이고. 이게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의 지적 성자요 지자라는 것은 근본 원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세세한 내용은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뭐 사과를 먹을 때 그 입맛은 아무도 모르잖아. 하루 좀 그렇게 마음을 내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아는 거야. 근본 이치를 다 통달한 거예요. 지자고. 그러고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안 따라다니니까 성장. 실제로 이 우주는 내 안에 다 있어요. 각자 우주가 사실 다 있거든. 그래서 자기 속에서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롭지. 나 같아서 아무리 무소불위 힘을 써본들 뭐 자기 우주에서 맨날 그 헐떡거리고 따라 그 집착하고 걸렸는데 그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 만약에 바깥으로 무소불위가 붙으면 중국한테도 다 깨달을게.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 자기 마음의 감옥이 제일 큰 거야. 그 자기 마음에서 자유로워야. 그러니까 건강경이 전부 다 인간을 얘기해. 인간의 지은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경전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이 사실은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전에서 말하는 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다. 지금 우리는 석가 부처가 이제 했던 말들을 주워 모아놓은 이제 경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깨달음을 하고 하지만 그 2500년 전에 지금 현재와 같은 사상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계급 사회에 또 어떤 그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시대에 이렇게 깨달았으니 대단하죠. 정말로 대단. 진짜 대단하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그 당시 시대에 가서 놓으면은 천연하게 버금갈 정도의 지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재 자체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거는 경천동제 할 수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불교에서 이적도는 사비돈제라고 하잖아요. 이는 곧 깨닫지, 위치는 곧 깨닫지만은 습은 천천히, 예, 또 제할 수 없다 하듯이 부처님께서 스승도 없는데 그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암경에서 그렇게 사시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래도 그 그 4대 당시 성민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힌두교가 있었죠. 이미 네. 그 어떤 거의 지배하고 있는 종교였죠. 지금도 그러니까. 힌두교는 인도의 그러니까. 저게 근데 절대 그 사상하고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겹쳐져 있긴 많이 있어요. 겹쳐져 있죠. 많이 겹쳐져 네, 있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 꼭대기가 달라요. 꼭대기가 안 네. 맞아요. 그렇게 힌두교는 없는 꼭대기를 하나 얹어놓고 불교는 실제하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사이비가 왜 무섭겠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비슷한데 아닌 거라. 그래서 사람이 속는 거야. 애초에 엉터리 같으면 안 속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 100만 원만 빌려줘 하면 무슨 고민할 거예요. 근데 10억 빌려줘 하면 고민 안 해요. 택도 하기 때문에. 그처럼 택도 인간한테는 안 속는 거야. 마음도 안 움직이고.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더 무섭다니까. 유사 종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일상에서는 어떤 데다 좀 중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일체가 한법이라는 걸 늘 되뇌고, 그하고 생각이 망상이 올라오면 시비가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 예.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도 맨 처음에는 자기가 시비한다는 걸 몰라, 시비를 계속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시비한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자라서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력이 딱 고까지기 때문에 그게 법입니다. 그런 공력을 갖고서는 그만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절대로 삿됨이 없어요. 다 3살짜리는 3살짜리 노릇을 하고 어른은 어른 노릇을 하고 아는 것만큼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그 공자도 그렇잖아요. 아는 걸 안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할 때 진짜 아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모르면서도 이만큼 아는 척 하려는 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 늘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 시비가 없는 거라. 인정하는 게 망상을 안 부리는 거야. 모르는 걸 모른다는 게 망상이지. 모르면서 안다는 게 망상이지. 그리고 안 되는 걸 보고 안 되는 걸 하고 받아들이는 게 망상이 아니고 안 되는데 막 하려고 하는 게 망상이잖아. 그죠? 망상은 딴 게 아니고 없는 걸 그리는 거든. 내가 안 되는데도 막 북북북북 얼굴이 하는 게 그게 망상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면 이 말이 망상인 줄 몰라요. 그게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자라면 노력해서 해야 되고 없는 걸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내처럼 생각하면 아주 비겁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깨닫고 이게 망상이야. 인간이 다 망상을 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바깥 외부적인 걸 얻을지 몰라도 마음은 늘 피폐한 거야. 늘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 이럴 때 마음이 편해져요. 헛된 욕심 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노력하지 말라는 안 해요. 노력은 해야 돼.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박지성처럼 차려고 그러면은, 공을 차려고 하면, 그만한 세월을 보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당장 차보고 안 된다고, 내가 박지성처럼 안 돼. 하면 이게 망상입니다. 이 자리에.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 지금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참아 되기 차고, 꾸준히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꾸준히 차면, 박성신이는 못해도 자기로서 최선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실상인 거다.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었었는데, 자유의지는 없다. 아니, 자유의지 없어요. 네. 근데 여러 또 이 본문이나 이런 데서 또 선생님도 일부 지금 노력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하고는 또. 근데 우리 내구조가. 네. 뇌과학자들이 뇌를 분석해 보니까, 그 뇌의 역할을 보니까 생각이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마음이라는 이렇게 있다면, 연못이 있다면은, 비가 떨어지잖아요. 여러 군데 떨어지면, 이게 바닥이 서로 겹친대요. 겹치가지고, 그래서 일관된 생각을 못하는 게, 이 생각됐다, 저 생각했다. 그런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네, 근데 내 구조가 원래 그렇게 돼 있다. 그 생각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도 결국 선택하는 건 지 인연에 맞는 걸 따라가거든요. 왜냐면 최선을 선택을 해요. 인간은 절대로 차선을 선택 안 하거든. 순식간에 막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지나고 난 뒤에 안 맞아가 후회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지. 근데 그조차도 선택이 아니죠. 아니죠. 거기 인연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더 기준으로 들어가봐야 돼. 우리가 정보를 습득한 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외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컴퓨터처럼 조합되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지가 있다는 한 생각 때문에 지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의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다고 해요. 근데도 또 노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력. 그 생각이 또 뭐 바라잖아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라면 또 그렇게 노력해 주거든. 그래서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하는 말이라고. 다 알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용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다. 얼마 전에 대구법에서 안세권 교수 나오시는, 대대 철학과 교수 안 교수가 나오는데, 그 양반이 이제, 법회고 법담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여자가, 애가 뱃속에 진단해서 100% 장애를 안고 장애를 가지고 나올 애라는 거죠. 이걸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내한테 물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선택해라. 근데 그 선택이 과연 내가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조합되어 있는 정보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섞여가지고 직접적인 정보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노력이라는 것이 각자가 자기가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엇을 한다 할 때 최선은 어디냐? 그 사람이 그만됐다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스스로. 그거는 우리가 각자 다른 섭을 갖고 다른 인연을 살잖아요. 그래서 각자 그걸 갖다 이러면서 인격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걸 우리 마치 정신적인 어떤 개체적인 어떤 거룩한 걸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는 그건 정보의 문제거든. 그 각자가 가진 정보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 양도 다르고 정보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 봤을 때 각자 가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계산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그게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이란 말은 사실 인위적인 말이잖아요. 네, 인위적인 말이지. 실제로는 그런 말도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 또 인간은 살아가니까 인간적 대화를 하고 또 그런 말도 쌓아왔기 때문에 써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별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보면 그런 말 하잖아. 선택을 이미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생각 그렇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는 구조로 모든 인과의 정보가 다 들어와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좀 지나면 또 실증이 나가 몸이 귀찮으면 또 안 해요.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 하는 거지. 내라는 게 있어가 하는 게 절대 아닌데도 이 생각은 그걸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생각하고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가끔 어떤 사람이 뭐래요. 너는 너무 게을러서 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급하면 합니다. 발등에 물 떨어져 봐요. 게으름 이런 생각이 안 들지 팍 하지. 사람마다 그게 있어. 자기 나름대로 사온 서비스 가지고 한계점이 다 다르거든요. 섭이라는 점이. 그 한계점 딱 다르면 게으름 피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해요. 그게 또 우리 시스템이야. 여기서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어요. 예. 저기 녹화된. 근데 요걸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누구 다 사회 전명 인사들이니까. 예. 아니 이제 하여튼 지금 80이 넘으신 대기자가 계신데 나는 이제 인문학 관련된 무슨 인터뷰를 한번 같이 했었어요. 예. 지금도 효영 논소리는 언제 글이 잘 쓰여지시느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평생을 논소를 쓰신 분인데 마감 시간이 돼야 진짜 마감 시간이 돼야. 그렇죠. 잘 그거라. 아까 말씀하신 그냥 똑같은 그런 거 찾잖아요. 그러고 나서 법정 스님 책을 옛날 거 봤어요. 그랬더니 법정 스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판사 독촉이 있어야 자기도 그렇죠. 글이 써진다는 거예요. 필요가 필요를 낳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수영을 한 그런. 근데 특별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오면 게을러요. 그게 이제 이렇다고 그러고요. 동물적인 본능이래요, 인간들에게. 옛날에 사냥하고 살죠.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 부지런히 생겼지. 사냥할 때는 게을러야 된대요. 왜냐면은 사냥감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야. 한번 잡아먹으면 그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써버리고 나면 사냥을 못하는 거야. 굶어 죽으니까. 그 게으름을 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은 나타날까. 1950년대만 해도 어른들이 주로 그렇죠. 배고프니까 움직이지 말아요. 배 꺼진다 뛰지 마라 하잖아.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양주동 씨라고 옛날에 계셨잖아요. 예, 양주동 박사. 예. 일본 유학 경험을 쓴 수필이 있어요. 예. 그분하고 누구 또 다른 문인인데 하숙방에서 주로 하는 게 배고플까 누워있는 거.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그게 이제 생산 활동이 없고 안 들어온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하면 배 꺼지니까. 안 그러면 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태초에 우리 인간이 생겨나가지고 수렵 생활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운 좋으면 하루에 2마리 잡을 수 있지만 운 나쁘면 일주일, 2주씩 굶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포식자들, 동물들, 육식동물들은 잡을 때만 너무 뛰지 잡고 나서는 둥둥거리거든요. 그 이유가 에너지를 안 쓰는 거라. 별로 뛰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도 또 농사에 하는 사람들의 근성이 또 습관화돼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게으른 사람들 게으름을 많이 피우거든. 근데 그래도 급하면 탁 해요. 이게 뭐냐면 생각의 속성이라. 생각은요, 핑계만 있으면 기대가지고. 기대 때문에 핑계를 대고 뭔가 안 해요. 생각은 그 꼬매서 하면서도 늘 불안하면서도 안 해. 근데 딱 당하면 생각이 꼬리를 탁 내리고 그때부터는 핑계를 안 되기 때문에 게으르다, 게으름표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 시간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야. 더 이상 물러설 때가 그렇지, 물러서니까. 법년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는 여성이 하나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무슨 생각이 날 때 3초 안에 그 행동으로 옮기게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못 네, 하게 그렇지, 하고 생각이 못 바로 들어오게. 그렇지, 그렇지. 그 행동을 게으름을 못 하게 피게끔. 해. 예. 벌써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 행동을 안 할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률스님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아침에 이제 수행을 저는 이제 그 깨달음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깨달음에다 그랬다 갔다 오니까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 수행해라. 수행이 딴 게 아닙니다. 예불문도 없고 반야심경도 없고 108배하고 혹시 내가 성찰했을 때 잘못된 거 없는가 반성도 좀 하고 영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날 했던 거를 이제 그 도반들한테 그 밴드에다 올려요. 그 자기 느낌을 그러면 각자 쫙 올려서 그걸 보고 도반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전 지금도 하고 있거든 지금까지 계속.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제 쉬는 날이라든가 깨그러면 부르기 싫죠. 그럴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방법 하는 없어요. 일어나서 가야지 방법이 없다고. 행동을 안 하는 게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몸에 딱 배일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서 하는 취미일 뿐이고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진짜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런 생각이 바로 법을 깨닫고 다니는 사람들이 딱 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방법을 자꾸 찾는 거야. 그냥 깨달으면 되는데,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놓니? 맞아요. 그것이 내가 그래, 생각이다 하고, 또 한 7, 8년 돼가지고, 내가 문득 보면서, 그냥 놓으면 되지. 왜 자꾸 놓는 방법을 구하고 있냐. 근데 지금 가면, 일체가 법이다 하고 알면서도 이게 안 와닿는다는 것은 생각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분명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며칠 전에 그 혼자 생각을 한 건데 참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저 참회를 한다는 게 그 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회에 쏘가지고 사기가 그러잖아. 그건 사실은 쏘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참회라고 하는 거는 지난 거에 대해서 이미 또 생각을 하는 거고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것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4개월 울었던 게 뭐 참회에 걸리고. 그게 또 거기 다 생각이 지어놓은 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말하지 이렇게 안 하면 자극이 안 와요. 생각이 또 핑계대거든. 나는 그때는 생각이 도망갈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밀어붙이게 떨어진 거고. 그게 똑같은 말이라도 자기가 얼만큼 간절하고 필요한에 따라서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화두를 주더라도 다 아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화두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깨지는 것은 자기 문제가 아닌 거야. 저는 옛날에 불교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화두라는 거를 좀 개념을 알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 가서 고승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혼자 그냥 나는 왜 안 가? 그것도 이게 자기 문제. 너무 궁금한데. 그게 화두예요. 네, 자기 문제. 그렇죠. 나는 내 화두가 참여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허상인 걸 알았고. 그런데 고성은 이제 왜 고성한테 받아야 된다 하는 거냐면 깨달은 사람들은 민맛 말하면 저놈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알거든. 그걸 콕 찔러버리는 거야. 거기가 화두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무자가 유명한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 문헌이 이제 물은 거거든요. 스님 계획에도 불수, 그 개를 안고 와가지고 스님 계획에도 불수 있습니까? 이렇게 없다. 하니까. 설봉이 이제, 조조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일체가 다 불성이 돼요. 계획에 불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업식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문헌이 다 깨졌거든. 업식이라는 개가 업식이 많은 게 아니고, 일체가 불성이 다 있는데, 쓸데없이도 개를 들고 있나 없나 하니, 네가 네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업식이라고 해도 그 말을 문헌이 알아들은 거예요. 딱 떨어진 거지. 그렇게, 고성들은, 진짜 눈 밝은 사람들은, 첫 꿈은 잘 몰라도 계속 민마디 계속 얘기하면 저놈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 걸 알거든. 근데 한 보자마자 안다는 건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또 그냥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그 이제 그 무사인 우리 총무, 서울 총무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자기 문제를 얘기한 1시간쯤 들으니까 아, 이 사람이 내가 뭐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옳고 그러면 굉장히 그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가 내가 선악과 얘기를 툭 하니까 자기가 팍 깨져. 그런 거지. 내하고 1시간 앉았거든.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기독교 신자고. 그게 도모가 바로. 그게 이제 은하대오라. 그리고도 뭐 더 이상 많이 묻지도 않았어요. 한 3개월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 소송이 이렇게 10수개나 걸려있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태평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태평하다. 아, 그게
보임이 돼 가면은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하는 물음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흘려보내라. 알아주고. 그런 사람.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게을러지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근데 게을러져도 사실은 보면 똑같이 해요. 자기한테 다 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관심 가져도요. 몸 귀찮으면 생각만 막 오만상이 안 해요. 그런데 생각이 마치 많이 지가 고민을 많이 하니까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요. 똑같아.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그 생존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건 또 합니다. 그럼요. 벌떡 일나죠. 아무리 게을러놓으면 아이가 물가가 떨어질 게 해봐야 대원 생각 없이 뛰어가지. 그래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뛰어가잖아요. 그게 무의미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배우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본능이. 근데 그게 법인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본능이라고 하고 저급하게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못 깨달아. 그렇게 엉뚱한 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 그렇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까 했듯이 자기가 됐다 하는 사람, 그게 한계라. 기준이 없다니까. 기준이 있는 게 모양이잖아요. 그게 모양이 없어. 아까 국어고사 얘기 좀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저는 많이 열심히 들었어요. 처음엔 비슷하지. 네, 그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아, 첫째 그 사람 도를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건 이걸 깨달아야 알아요. 아니, 주장하는 서울 내용이 가본 사람이 서울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들을 때 알지. 서울 안 가본 사람 안 들어봐도 몰라. 그분의 주장이나 가르침 중에는 어떤 게 문제가 있나요? 그 사람은 말은 비슷하게 하면서 항상 수행을 가르쳐요. 수행. 응.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걸로는 꽤 많이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 일상에서 그냥 알아채는 거. 알아챈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것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 지금 현재 느껴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삶은 되는 것이지 하면서 또 알아채라는 말 집어넣지요. 수행 집어넣지요. 그럽니다. 깨어있어요. 모르니까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은 비슷하게 하면서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채는 거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다 법이하잖아요. 내가 왜 일부러 알아채야 돼?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심이 부처락하는 말은 그거야. 그래서 적심지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적심지불에 뭐 미리 뭐 정한 게 있어요? 적극적인 인연에 대한 마음이 부처잖아. 그러니까 알아채라 비판하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진짜 우리가 필요하면 저를 알아서요. 우리 이거 호락호락 보면 안 돼. 인간이라는 구조는 굉장히 정밀하고 잘 돼 있는 기계예요. 우리가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알아채요. 그리고 필요 없으면은 안 알아채요, 자기한테.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자기하고 걸리면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걸 일부러 알아채라 할 필요가 있어. 그런 걸 지금 제가 수행이라고 시킨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비파사나 태식고 이거 크다 부처님께서 실패하고 버렸던 수행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부처님 했다고 해서 하고 또 어떻게 말을 붙이냐면 그래도 그만큼 하고 버렸기 때문에 깨달았지 이렇게 핑계를 내요. 절대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같이 수행하지 마라 그래요. 이미 다 또 안전한데 뭘 또 다 수행을 해. 한 생각만 고치면 되는 거지. 우리 선생님 그 선사로 공부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 부처님은 6년간을 고행을 했지만 그것이 깨달음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다른 수행법을 써서 7일째 되는 새벽에 부르는데 저 별이 나랑 같다. 나다. 그걸 알고 탁 덕도를 이제 대오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돈인데 그 이후로 이제 뭐 28대가 달마대사죠. 또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선종 일대가 되지만은 그때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선사원을 보면 그냥 순간순간 들어서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 사람 수행한 거 없어요. 공부도 안 해서 해는 게 수행 진짜 무식입니다. 신광도 수행 안 했지. 저런 사람이 깨달았던 그 순간 한마디 은하에 딱 알았는데 그게 무슨 수행이 있었느냐. 아무 상관없어 수행과는. 그래서 자기 내가 문제가 탁 뚫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도 일생을 살면서 두세 번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통. 누구한테 오잖아요. 그것을 안으로 돌리면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보던 사람은 전부 다 바깥으로 돌리잖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지. 그렇게, 나도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그 고통은, 이거 안으로 돌리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생각이 더 이상 핑계 못 댈 때까지 고통스러워지니까 생각이 항복을 한다고. 그래서 생각이 항복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을 때가 같거든. 근데 그렇다고 없는 고통을 만들 수도 없어. 우리는 그렇다고 고통이 절대 안 돼요. 생각이라는 놈은 지가 인연이 돼야 하지. 그렇게 생각도 인연을 하거든.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이건 하나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수행을 해가지고 된다. 몰라 그 임의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좀 고양하게 그런 행태를 지닐 때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활화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자기도 모르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게 은하되오라. 근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그 신광처럼 해가잖아요. 가서 팔을 베일 정도 되는 것들은. 그건 수행보다 더 뛰어나죠. 삼조 성찬도 문득병이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행 아닌 수행을 엄청 했을 거라고.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를 보고.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에 뚝 떨어졌거든요. 우리 그 총무도 그 사업 실패하고 2년, 3년간 정신과 약몸에서 그렇게 복수치면 진짜 혼몽한 상태에서 죽으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진짜 죽으려고 내가 고향 돌아가고 올라가는 길에 가수토를 친 건 내가 보니까 내가 그리 이 사람 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생각돼가지고 그래도 한번 보다 하면 들어왔대요. 대구 지나가면서 옆에 병원에 입원했거든. 여기서 내려서 한참 와야 돼. 그 와가지고 앉아가 1시간 만에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미 해볼 건 다 해본 거야. 그렇죠. 근데 생제비를 앉아면 해볼 게 너무 많아갖고 생각이 막 들어요. 그 화두 안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화두를, 그래도 또 화두 풀지 말아야 이러거든. 안 풀지 마라 한다 안 풀어지는 생각이 질러 들어가는데. 그게 의정이 되고 의단이 돼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하게 오직 정안되면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훅 불다 이러지 말고 오로지 천천히라도 계속 불을 부는 것이 되면 어느 정도 딱 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는 동생이 있냐고 담배는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끊으면 되지. 이랬거든. 그렇게 이큰 화를 내면서 안 되니까 나한테 물어주네. 할 것 같으면 내가 될 것 같으면 말만 안 먹겠어요. 네가 아직 담배 끊을 생각이 없다,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깼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될 때마다 하나씩 적어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듣다 보면 그냥 하면 잊어버리니까 적고 또 보고 적고 또 나중에 망할 건데 와,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은요, 안 된다고 여기면 더 이상 난동을 안 부리거든. 그렇게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도 자꾸 되뇌라는 거는 이게 서부로 자꾸 익어야 돼. 이렇게 일체한법이라는 그냥 하는 거하고 계속 되뇌면 익어요. 익어서 나중에는 이만큼 차거든. 그때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일체한법을 되뇌라는 거죠. 되뇌고 생각이 올라오면 그냥 흘려보내고 안 되는 건 인정하고. 인정하는 게 시비 없는 거잖아. 인정하는 게 시비 없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시비를 멈추는데 이 또 물었어. 그게 시비를 멈춰 또 방법 모양을 찍고 또 그러는 거야. 아니 인정하고 흘려보내는 게 시비 안 하는 거잖아. 또 시비 안 하는 방법을 구하려고 그렇게. 맞네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다 보면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도 섭이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것도 섭이지만 그걸 내보내는 것도 섭이 돼야 돼. 그리고 은하대화하는 것도 그만큼 섭이 쌓였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냥 가만히 또 이게 안 돼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툭 대도 그 사람은 뭔가가 나름대로 나은지 모를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인의 요인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연을 만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으면 누구나 깨닫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해서 할 때는 내가 이제 뭐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방법. 습을 계속 그렇게 길들이라는 거죠. 일제가 한번부터 하고 계속 흘려보내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고. 요거는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데 각자 사람 습대로 해요. 또 각자 독특하게 한다고. 그 방법 딱 걸리거든. 그럼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방법이 제일 낫더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내 주위에서. 다른 방법은 자꾸 생각을 헤아려. 근데 일체가 한 법이다 자꾸 되뇌면 생각을 헤아릴 게 없잖아요. 헤아리다가도 일체가 한 법인데 이래 되거든. 그러다가 또 흘려보내죠. 인정해버리니까 생각이 헤아릴 게 없는 거라. 그래, 근데 뭐가 자꾸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면 또 그 방법도 찾고, 방법을 찾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비유하면, 물 먹으라고 하죠. 물은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방법만 물어. 그 사람 아직 생각이 굉장히 도망칠 때가 많은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제 콱 찔러 화두를 주는데, 자기 게 아니면 화두가 잡히겠어? 또 도닥이겠지. 시간이 다 됐네요.